네, 시청자 여러분, 대구 서구로 왔습니다. 대구 서구, 제가 지금 대구 수성구를 거쳐서 중구, 남구를 거쳐서 서구로 왔는데요. 이 거리 풍경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수성구는 뭐 고층 빌딩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강남과 같은 곳이라. 근데 중구, 남구는 그야말로 구도심이고 주택가 중심이라서 3, 4층 빌딩들이 많았는데 여기 서구는 오는 길이 말이죠. 지금은 여기 빌딩들이 좀 있습니다만 번화가라서 오는 길 내내 단층 건물들이 쫙 있었어요. 지역의 개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곳으로 제가 들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 성은경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성은경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선거 사무실로 왔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성은경 후보 사무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 성은경 후보 사무실 들어오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지역은 대구에서도 변화의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낙후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 지역에 그 현역으로 있는 김상훈 의원이 정치 입문했을 때 제가 그 선거에 좀 직접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상대가 대단한 거물이었죠. 홍사덕 의원이었는데. 근데 당시에 제가 느꼈어요. 이 서구 주민들은 뭐 선수 높은 거 뭐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서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이 김상훈 의원이 당시에 대구시 경제국장인가 그게 유일한 경력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치 신인한테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12년이 흘렀어요. 뭐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구 지역 유권자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해졌을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바로 그 서구를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고 나선 후보입니다. 성은경 후보를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성은경 후보하고는 좀 인연이 오래되는데요. 우리 고영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가 저희 방송국에 가끔 출연하러 나오셨을 때 그때 늘 함께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 행정관으로 보자 하다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이 내려간에서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나왔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던 행정관이 내려온 곳에는 한번 잘해보자고 하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사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주민 여러분, 또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성은경입니다. 이번에 제가 나고 자란 고향 대구 서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 서구에서 나고 자랐어요? 네. 서민의 그렇습니다. 딸이네. 서구 지역에서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또 봉사하셨던 분이시고요. 지금 또 저랑 아버님이? 예. 여기서 한 10여 분 떨어져 있는 또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에서 또 저랑 같이 살고 계십니다. 아,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 또 형제들 또 시누이들 다 또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 살고 계시고요. 또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서구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오랜 역사 100년이 넘은 초등학교입니다. 네. 제가 서부초등학교 59회 졸업생이고요. 그리고 또 서부초등학교에서 바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또 경상여자중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때 뭐 서구에는 또 있는 여고가 몇 개 없었고 뺑뺑이로는 그 학교들에 되지가 않고 뭐 원화여고가 있었는데 원화여고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던 효성여고에 뺑뺑이로 또 당첨이 돼서요. 또 효성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그때 당시에 마침 포스코, 당시는 포항제철이라고 했고요. 네. 지금은 다들 포스코로 부르고 있는 그 우리가 자랑하는 기업 포스코의 대졸여사원 공채 1기로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네. 입사할 당시에 운이
좋아가지고 아는 문제들만 쫙 이렇게 나오던 바람에 예, 또 수석으로 알겠어요. 입사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고. 진짜 개천에서 욕 나셨네. 대통령실에서 비서 일까지 하게 됐으니까. 네, 그죠? 네. 예.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서 모시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했는데 가까이 모시고 일해 보시니까 어때요? 대통령님은 진짜 워커홀릭이시고요. 워홀릭이. 예, 워커홀릭. 그러니까 예, 비서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요. 엄청 일을 많이 하십니다. 아하. 도대체 언제 주무시고 언제 쉬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요. 네. 또 그런 성실함, 또 그리고 굉장히 비범하신 분이라는 탁월한 판단력 네. 있으십니다. 수백 가지가 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님을 파격적으로 법무장관으로 발탁했지. 발탁을 예. 하고 예. 그때도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님 위에 선배님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도 굉장히 파격적인 결단으로 아하. 발탁을 하고 그게 정말 옳은 결단이었고 네. 그리고 또 더 파격적으로 정치 경험이 없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또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또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판단력을 네. 보면 굉장히 비범하신 분이고요. 알겠어요. 지금 여기 사무실에도 이 성은경 얼굴은 별로 안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얼굴은 여기 봐도 윤석열, 저기 봐도 윤석열. 근데 저 사진 보세요. 저게 저 대통령이 성은경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사진을 저렇게 찍었어요? 여기가 대통령님 집무실인데요. 네. 원래는 저기서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어허.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 전속 사진사께서 찍으셨는데 예. 아마 제 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우리 성은경 후보는 서구의 딸, 예, 서민의 딸이고 그리고 뼛속까지 자유우파의 아주 투철한 전사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나 고영주 변호사 모시지 못하거든요. 예, 근데 고영주 변호사가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같이 오셨는데 한 2년 전이에요. 한 3년 전인가 그래요. 대선 전국 예, 그때 고영주 변호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이제 저희 고성 TV에서 했는데 그래놓고는 이분이 워낙 바쁘시니까 바로 가시는데 보통은 일부러 제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도 그렇지만 이 성은경이를 꼭 좀 주목해달라고 일부러 따로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고영주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한 사람, 성은경입니다. 예. 여기 제가 여기 서구 들어오면서 보니까 진짜 여기 국회의원 누가 될지 몰라도 고생길이 훤하다 느끼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서구에서 국회의원 되면 어떤 일 하실 거예요? 서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네.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냄새,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 냄새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공단이 있길래? 염색공단이 염색공단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냄새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저는 제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염색공단 해결하려면 김문수 정도의 깡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염색공단이 한탄강변에 있었어요. 전곡, 연천 이쪽에.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거 해결했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한탄강, 아주 맑은 한탄강이 됐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염색 공장 하시던 분들이 어디 쫓겨간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생업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리도 해주면서. 근데 그 대단한 이 용기와 배심, 깡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일이던데. 네. 그런데 또 배짱이라 그러면 또 네. 성은경입니다. 또 배짱 성은경 그리고 또 용기하면 또 성은경입니다. 이거 제가 잘 알아요. 네. 예, 아니 서구 분들은 혹시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 중앙정치판에서는 이미 소문이 났어요. 예, 성은경 무섭다. 평소에는 좋은데 성질 건드리지 마라. 사실은 제가 성은경 후보한테 좀 이렇게 마음의 빚도 좀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하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북 주사파의 그 소나기에 공작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감옥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왜 그렇잖아요. 같이 싸우는 전우가
부상하면은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데리고 가잖아. 네. 어떻게든. 예? 그리고 전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가요? 아니잖아. 어떻게든 시신을 수습해서 가잖아. 시신 수습이 안 되면 하다못해 군번이라도 갖고 여기다가 표시라도 좀 해놓고 전쟁 끝난 다음에 와서 제대로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가 그게 부족해. 보세요. 문재인 정권이랑 싸우다가 감옥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이에요. 그 감옥 간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 일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권을 우리가 탈환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복구시켜줘야 되잖아. 그리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예. 종북 주사파들이 얼마나 그게 이 미운틀이 박혀서 감옥 보내고 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거든.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대통령의 특사하고 사면 복권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걸 했어요.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 우리 성은경 후보가 대통령실에 이제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일을 실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혹시 박사님이 생각하기에 꼭 구해야 될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달라. 이거 우리가 비밀리에 몰래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업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현경 행정관한테 이를테면 야, 원유철이는 꼭 구해야 돼. 염동여인은 꼭 구해야 돼. 이우연이는 꼭 구해야 돼. 이 사람들 진짜 종북주사파와 싸우다가 딱 표적이 돼갖고 억울하게 탄압받고 감옥 간 사람들이야. 제가 그랬어요. 기억나죠? 네. 그 사람들 다 지금 나왔잖아요. 물론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렇게 나오고 복권되고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 이런 실무를 챙기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런데 그래놓고 저도 바빠갖고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아직 못했어. 죄송해요. 아유,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성은경 후보가 국회 진출하면 진짜 일당백 할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예. 아까 서구 국회의원이 되면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당장 저 냄새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국회 가면 어떤 일부터 하실 거예요? 국회에 가면요. 국회에서 우리 보수의 훌륭하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이 예. 계시지만 그렇지만 또 국회의원만 되면 더 이상 주민을 위해서 또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웰빙 국회의원 역시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저쪽에 야당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민주주의의 옷을 입었지만 민주투사의 옷을 입었지만 종북 주사파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을 저는 정치판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없는 분들은 대한민국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들이 정치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기업 활동 규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우리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고 또 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또 저해하는 그러한 각종 규제 제가 풀겠습니다. 그러한 활동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예. 제가 저 국회를 웬만해서는 잘 안 가거든요. 그 이제 국회는 우리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 주인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가면 꼭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고 그래요. 그게 싫어갖고 제가 국회를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회관이나 본회의장을 가면은 저쪽에 종북주사파 국회의원이 올 때가 있어요. 이자가 왜 오다 말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멀리서 날 보면. 지금 종북주사파들을 우리 의회, 국회에서 어떻게든 척결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밝히셨는데 길 가다가 종북주사파를 만났어. 어떡하실 거예요? 네?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를 보면은 피해서 도망가는데 네. 우리 성은경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다가온단 말이야. 네, 어떡하실 거예요? 다가오면 일단 시간이 나시면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일단 소통을 하고 대화 타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향을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견해를 가졌는데 전향을 했느냐? 그러면 진솔하게 전향한 사실을 밝혀라. 그렇게 설득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겠습니다. 아. 왜 북한 인권, 처참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우리 보수 정부의 손톱만한 조그만한 어떤 잘못은 이렇게 침소봉대해가지고 얘기하는지, 당신의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는 것인지, 그게 그런 편안한 시각을 가져서 되는지 알겠어요. 네, 소통하겠습니다. 소통하고 하다 보면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을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치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졌고 이 사람은 전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될 국민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네, 그러한 것을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진솔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한대 이럴 텐데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안 하는 거예요. 성은경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조곤조곤 설득하고 그리고도 안 되면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그러셨습니다. 저 지금 다른 데 가야 된대요. 아, 그래요? 예, 네. 시작하자마자 끝나게 돼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천리길을 달려와 주시고 예. 이렇게 해주신 또 박사님께 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성국 TV의 주인이십니다.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가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한 또 정책, 민생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정부 지지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도 따뜻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은경 후보의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었는데 끝내려니까 좀 아쉽네요. 대통령님 뵌 지 오래됐죠. 네, 이 영상 혹시 보실지 몰라요. 대통령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대통령님 뵌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강 좀 챙기시면서 스케줄 잡으십시오. 너무 일을 많이 하세요. 너무 워커홀릭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일정을 조금만 줄이십시오. 조금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통령님의 지지자들, 저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지금 물론 건강하시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더 건강하시도록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 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네. 다시 뵐 때까지 예. 네, 대통령 생각하면 갑자기 울컥해요. 네, 너무 국민을 위해서 너무 많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구는 선수 많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원해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가장 변화와 혁신과 쇄신을 원하는 그런 시민들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서구를 확 바꿀 힘 있는 후보 성은경 후보에게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서구에서 성은경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마무리합니다.